자, 의문의 변동 개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가지고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간은 조금 다르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선 기본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조금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좀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의문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의 핵심을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의문의 개념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이 두 가지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뜻을 구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구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자체로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 의해서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의 범주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건 뭐냐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발음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과하여 나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목소리 들리죠? 이 말하는 목소리가 선생님의 발음 기관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실체적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목소리와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와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는 목소리는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국어라고 발음을 할 경우에 우리는 같은 국어라는 단어 뜻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개념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음운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글자가 합해진 말이에요. 음이라는 글자와 운이라는 글자가 합해진 말이죠. 그래서 음소와 운소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름을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료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이라는 재료와 운이라는 재료가 합쳐져서 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분절 음운과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리마디 경계를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음은 분절 음운이고요. 그다음에 소리마디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을 수 없는 건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의 길이는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고요. 그 다음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자음은 장애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고 모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모음에는 길게 발음하는 것과 짧게 발음하는 것,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짧게 발음할 때랑 눈을 길게 발음할 때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자,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길게 발음하면 점점 이렇게 표시하는 건 장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눈이 내렸다라고 할 때 이 눈자가 길게 발음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글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짧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글자에서만 길게 발음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싹 다 그냥 다 짧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의문의 개수를 셀 때는 그리고 의문의 정체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표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발음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잘 구별하고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음운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바뀌면 당연히 A 자리에 B가 들어간 거라 교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미음이라는 음운이 들어가 있었는데 발음을 해보니까 이 미음이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미음 자리에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니까 요거는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요거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음법칙 중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기억해야 할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체는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면 당연히 교체가 되겠죠. 그 자리에 다른 녀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비음이 아닌 자리가 비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자리에 비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비음으로 바뀌었던 자리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교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유음화는 뭐냐? 이 자리에 유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있었는데 요 자리가 유음인 녀석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교체라고 볼 수 있고 국외음화는 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디귿티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요게 요 자리에 지읒치읒으로 바뀐 거니까 그 자리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요게 쏙 들어간 거라 이제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경음화는 기역이라고 되어 있었던 녀석 그 자리에 쌍기역이 들어간 거예요. 요건 교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기역이 쌍기역이 되는 건 기역에다가 쌍기역을 넣은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의문에서는 글자를 만들 때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만든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역의 발음이 만약에 기역은 이거 우리 그로 발음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쌍기역의 발음을 그그라고 발음했으면 이거는 첨가로 볼 수 있어요. 그를 발음하고 기억을 또 써가지고 또 그로 발음하는 거니까 독립된 소리가 두 개 나는 거라 이럴 땐 첨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그대로 있고 그가 또 발음되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에서는 기억은 그로 발음하지만 얘는 끄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그 발음 자리에 끄가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 쌍기역이 되고 디귿이 쌍디귿이 되고 그다음에 시옷이 쌍시옷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모두 다 그 자리에 요 두 개짜리가 들어갔지만 발음이 전혀 다른 애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절대로 소리의 단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소리의 단위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게 총 우리 경우의 수가 16가지였는데 이게 7가지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글자가 16개인데 즉 음운이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게 16개인데 이 16가지가 7개로 제한돼서 소리 나는 거라 그 자리가 7개로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교체예요. 그 다음 두음 법칙은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거 초성에 리을이 들어가는 자, 초성에 낙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음운이 교체된 거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체가 제일 많으니까 6가지 항목, 하위 항목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탈락.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었는데 이 A가 B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A가 있었는데 이 A 자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 규칙, 두음 법칙 중에 리을과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자세한 설명들은 뒷페이지에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이상한 게 떴네요. 뭐 광고인가? 잘 쓰고 있나 뭐 이런 건가?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탈락은 그냥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첨가는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반모음 첨가랑 니은 첨가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보통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오 표기랑 연결돼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약은 줄어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 줄어드는 경우 있고 모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교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항목을 좀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체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교체는 6개를 좀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탈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누세요. 자음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있구나. 이게 플러스 알파로 두음 법칙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첨가는 일단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니은 첨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현상이 있다. 두 개씩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약 같은 경우에도 자음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는 조금 쉬워요. 6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음 탈락되는 경우, 모음 탈락되는 경우, 니은 첨가되는 경우, 반모음 첨가되는 경우, 자음 축약되는 경우, 모음 축약되는 경우 6개,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외우기 쉬우니까 이거 종류 다 또 머릿속에 기억해주고 맞춰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다음 중 어느 거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는 정확한 개념과 하위 범주에 무엇이 있는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의 원인은 쉽죠.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발음의 경제성,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표현의 명료성.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살분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건 발음의 경제성,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건 표현의 명료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 때 형태소의 개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형태소의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뜻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화면에 자꾸 이상한 것 뜨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 유무예요. 근데 선생님 편의상 실질성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죠. 실제로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에서 써먹을 건 어미하고 조사하고 접사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음 체계표랑 자음 체계표는 시험에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면 요거 표 암기하는 거 요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표 암기하는 거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 바닷가 조심해 마누라 요거 머릿속에 암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가면서 선생님이 암기해야 할 부분이랑 그 다음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을 필기를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유음화부터 좀 가볼까요? 자, 유음화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공식은 항상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반으로 여기죠. 앞부분이죠. 얘는 아니에요. 지우고. 자,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음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앞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공식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건데 앞쪽에 있는 건 무조건 종성이에요. 종성.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의문과 의문이 만나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문과 의문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종성과 초성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럼 뒤에 오는 것은 초성이 되겠지. 이렇게 초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 조건이 뭐가 있냐면 리을이 오는 경우, 초성 조건은 니은이 오는 경우. 그러면 리을, 리을이에요. 그 다음 니은이 오는 경우에도 순서 상관없이 모두 다 결과는 리을, 리을이에요. 그래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물이 똑같아서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완전 동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자, 이 앞뒤를 비교해 봤을 때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는데 리을은 가만히 있고 니은이 변화한 거예요. 이러면 앞에 게 영향을 줘가지고 뒤에 게 바뀐 거니까 위에 거는 순행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리을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게 이번엔 바뀌었죠. 이렇게 앞에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에 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영향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뒤에 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역행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음화는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순행동화 관련되어 있는 공식 하나와 역행동화 관련되어 있는 공식 하나가 있고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똑같이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동화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리을과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 모두 다 리을로 바뀌는구나.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유음화가 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 대각선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글자가 만들어질 때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죠. 또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어요. 종성과 초성이 만나가지고 변동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자음과 자음이 만나가지고 바뀌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거라 앞에 글자는 받침을 보시고 뒤에 글자는 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합이 리을과 니은 또는 니음과 리을의 조합이라면 모두 다 리을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식은 이 두 가지를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유음화는 실제로 발음에도 거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 리을, 니은과 리을이 만나도 리을 리을. 요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행동화, 역행동화라는 개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결론은 이런 거지. 앞에 게 영향을 줘서 뒤에 게 바꿨다라면, 즉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뒤에 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즉 초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자 당연히 앞에 게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간 거라서 순행동화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받침이 바뀌었어요. 받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녀석이 종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초성이 영향을 준 거니까 영향을 받은 거라 역행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순행동화, 역행동화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과 니은 만나면 리을 리을, 니은과 리을 만나면 리을 리을. 자,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설명 들으면 듣는 순간 다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자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를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것만 좀 철저하게 암기합시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것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있던 것, 그다음 어문교범에 실려있던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발음에서 판단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력, 상견례, 그 다음에 횡단로, 이원론, 입원류, 구군류, 등산로, 표현력, 향신료 이런 것들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음화의 예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음화가 예외를 일으켰다. 또는 자 리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리을이었던 녀석이 니은으로 모두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면 유음이었던 녀석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리을의 특이한 경우라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이런 애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합성어고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니은 리을 구조가 많아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 두시면 문제 접근하기가 좀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하는 부분에 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자 우리 의견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읽으면 이거를 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어 나갈 텐데 이게 의견 플러스 란으로 이루어진 단어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요 사이에 약간의 휴지를 두게 돼요. 잠깐 쉬었다가 발음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견이라는 말에다가 란이라는 말을 읽을 때 잠깐 쉬었다가 가니까 니은을 발음한 다음에 이게 유음화가 되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초성의 처음 글자처럼 읽는 거라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느낌이랑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래서 의견란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임진난이라고 발음하는 건 임진년에 일어난 난이라서 임진하고 잠깐의 휴지가 있어서 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초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음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 여기 된소리 대기 현상, 사이소리 현상도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교체에 관련되어 있는 비음화 공식으로 갈게요. 자, 비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리를 해보면 바닷가 다시 지울게요. 여기가 됐다. 자, 바닷가 조심해 조심해 마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험지 풀 때도 이렇게 표 만들어 가지고 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쉬워내시니까 결론은 요거죠.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그러니까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서 어떤 것들이 비음으로 바뀔 때도 다른 거 변하지 않고 비음으로 바뀐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바뀌는 부분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비음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다른 위치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공식을 좀 잘 외웁시다. 이번에도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단어는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것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거라서 마지막 처음에 있는 글자는 종성, 받침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과 초성이 만나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글자가 반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비읍과 여기는 미음이 서로 만난 거예요. 발음을 할 때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밖에 없죠.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읍하고 미음을 만나게 되면 이 미음이라는 비음이 굉장히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파열음 계열을,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이 모두 다 파열음이죠. 파열음을 모두 다 자, 비음으로 바꿔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음은 뭘로 바꾸냐면 미음으로 바뀌겠죠. 비음은 굉장히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파열음을 만나게 되면 모두 다 비음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음은 미음으로 바뀌어서 최종 발음은 반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국민이 있어요. 국민.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음이 비음이죠. 비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니은, 미음, 이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하고 미음하고 이응이 만나면 파열음 계열이 모두 다 비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도 미음을 만나면 기역이 파열음이기 때문에 미음이 굉장히 힘을 강력하게 쓰는 아이라 기역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비음, 이응 부분으로. 그럼 발음은 국민으로 발음을 하겠죠.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성과 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과 초성의 변화 유무에 신경을 써주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하는 공식이 총 기억해야 할 게 3개예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 이응, 니은, 미음, 니은, 미음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바뀌었죠. 앞에 있는 녀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뀐 거니까 역행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요. 니은, 미음을 만나는데, 이거는 니은, 미음은 굉장히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음이라고 얘기했죠. 비음을 만나면 싹 다 비음으로 바뀌어요. 비음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비음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파열음 계열에 있는 그 음운들을 모두 다 성질이 비슷한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기역은 이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가는 거고, 비읍은 미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밑으로 맞춰가지고 발음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을 비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비음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비음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인 파열음 계열이 오면 이 파열음을 모두 다 비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은 성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학생이 있으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질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성적 더 떨어지고 안 좋게 되는 느낌. 그래서 금묵작 이런 얘기처럼 비음이 다른 녀석과 만나면 비음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근데 니은, 미음, 비음 알겠는데요. 이응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응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응은 이게 초성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성에 이응은 음가가 없죠. 자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초성에는 이응이 들어가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성에 이응 들어가는 건 진짜 이응의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공식은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게 되면 이 파열음이 비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 요 뒤에 있는 요 비음, 니은, 미음, 이응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요 니은, 미음이 성질이 굉장히 강력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게 되면 미음, 이응은 가만히 있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리을은 유음인데 미음, 이응과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되게 강력하다고 얘기했어요. 즉, 비음이 유음을 만나도 비음이 워낙 강력한 아이라, 제일 강력한 아이라서 유음도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겠죠? 선생님, 미음, 이응 있는데 미음, 이응 말고 니은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니은은 빠졌나요? 아까 배웠듯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유음화가 일어난다라는 원칙 때문에 여기서 니은 공식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공식은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정답을 풀 때는 수월하지만 결론은 비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을 비음으로 싹 다 바꿔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위에 두 개 공식을 합친 건데요.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게 되면 최종 결론은 이응, 니은, 미음,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백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는 비음이 없는데 왜 얘네들끼리 바뀌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리을은 발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음 법칙도 있는 거고. 그래서 리을을 발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리을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해가지고 발음을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기역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게 니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만나는 첫 번째 공식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응, 니은, 미음이 니은과 만나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 니은으로 바뀐다. 어쨌든 결론은 파열음은 비음으로 바뀌었고 유음은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이 되는 거라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마지막 팁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실제로 비음화는 발음에서 풀어도 틀리지 않아요. 발음에서 풀어도 틀리지 않으니까 발음해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식을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해도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는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을 만나면 모두 다 비음으로 바뀐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비음의 성질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런데 비음 중에서 니은과 리을 만나는 건 유음화에서 공식 뺐기 때문에 유음화에서 넣어주고 비음화에선 빼주자라고 생각하면 공식 좀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국외음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국외음화는 기억해야 할 정보가 많지 않아요.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가지고 지읒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 모음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자,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형태소에서 정리했지만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미와 결합을 하든지 접사와 결합을 하든지 조사와 결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사로 공부했으면 조사는 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사도 마찬가지로 접두사, 접미사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좀 쉬울 거고요. 자, 어미는 기본 개념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변하는 부분, 이걸 우리는 어미라고 얘기해요.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이 바뀌죠. 이게 바뀌는 부분이니까 어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먹 부분은 어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뛰놀다, 뛰놀고, 뛰노니까 뛰놀면서 그러면 뛰놀까지는 안 변해요. 그럼 여기는 어간이고 뛰놀다, 뛰놀고, 뛰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 뒤에 부분 가면 여기 있는 부분은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미가 연결되면 서술어 부분에 이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국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공식이 간단하죠. 디귿, 티읕이 이모음과 만나면 지읒, 지읒으로 바뀐다. 이것도 DT가 지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DT가 지치로 바뀌는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귿 자리에 지읒이 들어가고 티읒 자리에 치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받침의 디귿, 티읒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모음 2에서도 일어나고요. 반모음 2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라는 글자 있죠. 야라는 글자는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냐면 이 플러스 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에요. 그러면 요 이모음이 완벽한 단모음은 아니라 살짝 발음한 뒤에 재빨리 아로 넘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모음을 우리는 단모음이 아니라 반모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모음의 반만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 같은 경우에도 이를 발음한 다음 재빨리 어를 발음하죠. 이어 하니까 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단모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런데 반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들을 보면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에서도 일어나고 단모음에서도 일어난다. 그 다음 형식 형태소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식 형태소. 그래서 디귿, 티읕이 이모음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요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자꾸 너 나오지 말고. 밭을이라고 하는 발음은 바틀이에요.
이거 밭을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 이 모음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발음은 이렇게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꽃이는 꽃이에요. 선생님 이 모음도 있고 치루도 소리 났네요. 그럼 국외음화죠. 이건 아니지. 원래 글자가 치읓이 있었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함정 같은 거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시험 문제 중요한 것들은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모음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음모음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공식의 음모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일상적인 발음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음을 포함한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이면 국외음화 일어나요.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때 요 얘기 많이 했었죠. 밭이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발음할 때 이랑을 품사가 들판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고랑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단어의 뜻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실질 형태소예요. 그럼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건 밥 플러스 이랑이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면 중간에 앞에 받침이 차 있고 뒤에 이 야여요요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사이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밭 니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티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교체가 되죠. 밭, 니랑이 되고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 비음화 일어나니까 최종적인 발음은 밭니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랑을 밭이랑 논이랑 해가지고 조사로 쓰이게 되면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이랑으로 일단 연음한 뒤에 밭이랑으로 발음하는 거라서 이거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별로 시험 문제 좀 많이 냈던 문제 유형이니까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형식 형태소와 결합해야 되는 건데 한 단어면 형태소가 기본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는 그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축약이 일어난 뒤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쪽으로 넘어왔네. 여기 다 지울게요. 좀 이따가. 닷, 히다 같은 경우 디귿과 이모음이 만나려고 하는데 중간에 히읗이 가로막고 있어요. 디귿, 히읗, 이모. 얘하고 얘가 만나면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중간에 요 히읗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못 만나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안 일어나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외음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디귿은 국외음화가 될 수 없지만 티읕은 국외음화 될 수 있죠. 이 모음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로 바뀌니까 최종적인 발음은 다치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지울게요. 자, 쭉쭉쭉쭉 지우시고 지우고 이것도 한번 예문으로 가볼게요. 또 다른 것이 붓여 같은 경우 붓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읕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모음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죠. 이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이 여모음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플러스 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이를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얘기했죠. 반모음이에서도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티읕과 이모음이 만난 다음 얘가 만나면 되는 거니까 부처가 돼요. 국외음화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 치읓이라는 녀석은 지읒하고 치읒하고 쌍지읒 요 녀석 있죠? 지읒, 치읒, 쌍지읒 요 녀석들은 이중모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 철자가 되어 있어도 어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 발음이 부처님 할 때 부처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갈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좀 중요하죠. 이거랑 뒤에 나오는 자음군 단수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좀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받침, 자음으로 받침에 올 수 있는 글자는 자음이 오는 거지, 받침은. 받침은 종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종성은 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음은 총 19개 있죠.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가 14개가 있고 끄뜨부스츠 이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글자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성에는 올 수 있는데 받침에 이 글자를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 19개 중에 요 3개가 빠져버리죠. 19에서 마이너스 3. 왜냐면 이런 단어가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발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7종성법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19개 중에 6개 빠졌으니까 3개 빠졌으니까 16개죠. 이 16개 중에서 7개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럼 결론은 자, 이 7개로 소리 나는 게 누구누구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다음에 이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역이 기역으로 소리 나고 니은이 니은으로 소리 나고 디귿이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건 자기가 자기 소리 나는 거니까 음운이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음운이 고정된 그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바뀌는 교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역이 기역으로 니은이 니은으로 디귿이 디귿으로 가는 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16개 중에서 여기가 선생님 16개예요. 근데 기역이 자기 소리값을 내는 거, 니은이 자기 소리값을 내는 건 다 음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것만 주목하면 되겠네요. 시옷은 디귿으로 가요. 지읒도 디귿으로, 치읒도 디귿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역도 기역은 기역으로, 그 다음에 티읕은 디귿으로, 피읕은 비읕으로, 히읗은 디귿으로, 쌍기역 기역으로, 쌍시옷 디귿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는 규칙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9개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시옷이 디귿으로 가는 거, 지읒 디귿으로, 치읒 디귿으로, 키읔 기역으로, 피읍 비읍으로, 그 다음에 히읗 디귿으로, 쌍기역 디귿으로, 쌍시옷 디귿으로.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디귿, 기역, 비읍이 남으니까 기억해야 할 건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최종 바뀌는구나.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 이건 음절의 끝소리 기척이에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초성, 중성, 종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끝소리니까 종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받침에 대한 규칙이다. 근데 우리나라 받침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7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쓸 수 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면 종성은 기본적으로 자음이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아까 자음은 총 19개가 있었죠. 이 19개 중에서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3가지를 제외하면 16개예요. 즉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은 16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발음을 할 수 있는 녀석은 7개로 제한합니다. 그게 7종성법이에요. 그러면 19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이 7개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이 19개에서 3개 빠지니까 16개죠. 이 16개 중에서 7개로 줄어드는데 이 16개 안에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는 건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16개 중에서는 분명히 7개는 자기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럼 16개 중에 7개 제외하면 9개가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녀석이겠죠. 그게 여기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음영 체크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칙은 이게 다예요. 규칙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얘가 중요하죠. 적용 유무를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누가 결정하느냐? 음절의 끝소리의 받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뒤에 오는 초성이겠죠. 그래서 뒤에 초성이 모든 걸 결정해줘요. 뒤에 초성이 자음이 오는 경우와 모음이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음이 오는 경우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규칙 적용하세요. 모음이 오는 경우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서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규칙을 적용하고요. 모음이 오면 초성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 채워줘야 돼서 연음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비어있으니까 연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있죠.
형식 형태소는 어미, 접사, 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칸이 조금 비좁으니까 여기만 조금 지워가지고 이거 좀 지워가지고 예문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잘 안 지워져요. 그래도 공간 확보가 됐네요. 숲이라는 단어로 가볼게요. 숲, 속. 자, 뒤에 여기 피읍 받침 있죠? 그럼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받침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유무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뒤에 오는 애가 결정해 주죠. 시옷이 결정해 줄 거예요. 시옷은 자음이죠. 자음이면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예사소리, 된소리 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은 숲속이 되는 거예요. 숲이. 자, 이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라 이건 형식형태소네요.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왔으니까 자, 이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왔으니까 연음해줘야겠네요. 지키지 않고 연음하는 거니까 예, 발음은 숲이에요. 그래서 우리 숲이를 실질적으로 발음하면 숲이로 발음하죠. 그 다음에 숲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을 땐 피읍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실질형태소 명사예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해야겠죠. 적용한다는 얘기는 피읍은 비읍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네요. 그러면 숲, 안. 비어있으니까 연음하라고 했으니 수반이라고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자음이 오면 문제 쉽게 낸 거니까 땡큐하고 그냥 빠르게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고 모음이 올 때는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질 형태소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형식 형태소인 어미, 접사, 조사 요 세 가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서 이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만 분석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음군 단순화에도 그대로 써먹을 거니까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요. 칸이 넓어져서 좋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인 흐름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총 19개 중에 자음이 와야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빠져가지고 16개가 남고 7개가 남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3가지는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9개, 이게 공식의 내용이죠. 왜냐면 7개는 모두 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는 거라 의문의 변동이 아니니까. 그죠? 이 9개를 다시 3가지로 분류하면 기역으로 가는 애들, 디귿으로 가는 애들, 그 다음에 비읍으로 가는 애들. 기역은 기역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키읔이랑 쌍기역이 기역으로 가요. 비읍도 비읍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피읍이랑 쌍비읍이 갈 건데 쌍비읍은 여기 있는 3개에서 해당하는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서 이미 제꼈죠. 그럼 나머지 6개가 대부분 다 디귿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과 키역, 기역이랑 비슷하니까 비읍이랑 피읍이랑 쌍비읍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간다. 사실 이거 쌍비읍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디귿으로 간다라고 외워도 오히려 암기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적용 유무는 뒤에 오는 초성이 결정해 줄 건데 초성이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다. 자음이 오는 경우는 규칙을 적용해라. 모음이 올 때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있다. 실질 형태소면 적용하고 연음하는 거고 형식 형태소는 적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연음하는 거다. 요거 내용이 있었죠?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 자음군 단순화는 우리나라의 받침이 하나짜리만 있는 게 아니지. 2개짜리 붙어 있는 거 있죠? 합쳐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은 무리군자이기 때문에 2덩어리로 되어 있는 받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도 같은 원리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나라 받침에 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숫자는 총 몇 가지냐면 11가지예요. 이게 밖에 없습니다. 받침에 올 수 있는 2개 붙은 애들은 11가지예요. 이 중에서 2개를 뺄 겁니다.
그럼 남는 건 9개죠? 우리 아까 여기서도 9개 정리했는데 여기도 9개네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편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9개 공식, 자음군 단수나 공식 9개. 이 두 개가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은 자음군 단수나 규칙의 적용 유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음군 단수나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은 여기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근데 이 9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 시옷이 오게 되면 기억으로 소리가 내요. 목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목과 나머지 했을 때 기억이 남으니까. 그다음에 니은 지읒 있는 건 니은, 앉다 하면 니은만 소리 나죠. 인생을 살다 삼 미음만 남고요. 왜골 리을만 남고요. 할다 리을만 남고요. 그다음에 리을 피읍 읍다 피읍을 선택하고 비읍으로 바뀌네요. 그다음에 없다 비읍이 선택되고요. 그다음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얘는 리을 기억을 선택할 때도 있고 리을 비읍에서 기억할 때도 있고 리을 할 때도 있고 리을 할 때도 있고 비읍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땐 리을 그리고 그 이외에는 기억. 넙둥글다 넙죽하다 밥다 여기 써볼까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밥다 요 세 개 단어 있죠? 요 세 개만 비읍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리을로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유무는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해야 할 게 9개인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목과 나머지 했을 때 우리 목 있죠? 그러면 우리 발음을 목으로 기억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고 서다의 반대말 안따지 그러면 니은 지읒은 니은을 선택하는구나. 인생을 살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미음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외골이라는 단어 리을 시옷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골로 발음하니까 리을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할다라고 하면 리을 선택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시를 읊다라고 되어 있을 땐 피읍을 선택하고 이 피읍을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7종성법이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없다의 반대말은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니까 비읍을 선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 기억이 오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기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리을이 선택될 때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넙죽하다, 넙둥글다, 밥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 세 가지만 비읍이고 나머진 다 모두 다 리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리을 비읍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되어 있는 규칙 리을 선택하는 거니까 널 그 다음에 이거 리을 받침하면 된소리되기 관련 있죠. 어간에 리을 겹받침 가지고 있으면 된소리되기 일어나니까 넓다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이 리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지 않았죠. 기억이 일단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 적용 유무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거부터 가볼까요? 흘기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는 거 판단해야 되냐면, 자, 리을 기억이 왔어요. 그러면 자음군 이루고 있죠? 두 개로 붙어 있어요.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을 선택해야겠죠. 원래 원칙은 기억을 선택하고 리을을 버려요. 근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주격조사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럼 규칙 적용하지 말고 연음해 줘야겠죠. 그러면 내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리을 기억을 모두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7종성법에 의해서 모두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 갖고 하나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발음은 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다도 왜 이렇게 발음이 됐느냐. 뒤에 자음이 왔죠. 자음이 왔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수나 규칙을 적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적용하면 앞에 나와 있었던 거 리을 기억과 관련되는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리을 기억은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지 않으면 기억을 선택하고 그다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리을을 선택해요. 근데 디귿이 왔기 때문에 기억을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다까지 썼어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일어나니까 읽다, 발음 따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화면이 자 모음 탈락은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것도 가볼까요? 자, 뒤에 지읒이 왔어요. 지읒이면 자음이 왔네요. 그러면 리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선택하면 되겠고 된소리 대기까지 일어나니까 닭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춰보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건 맞고라고 해야 될까 말고로 해야 될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어간 어미예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얘는 리을을 선택해서 말고가 되는 거예요. 리을 겹받침이기 때문에 된소리 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자음이 왔으니까 규칙 적용해서 막다로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응이 왔죠. 어미 부분이긴 한데 이응이 왔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둘 다 살리란 얘기예요. 자음군 단수나도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말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들 많이 보시고 문제에서 요거 관련되어 있는 거 나오면 규칙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 신경 써가지고 발음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은 모음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없어지는 경우, 어가 없어지는 경우, 우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용언에 다 모두 다 뭐랑 해당이 되는 거냐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신경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자, 문제를 풀 땐 이렇게 갑시다. 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용어는 무조건 탈락해요.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쓰다. 여기다 붙어요. 그러면 우리 써가 되지. 의모음을 가지고 있죠. 받침이 있으면 안 돼요. 받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모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요까지 써줄까요? 받침이 없는 의모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흐르다. 흘러. 르의 의는 분명히 없어졌죠. 그래서 의모음은 무조건 받침이 없는 경우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마지막이 의모음으로 끝나면 어간 마지막이 의모음으로 끝나면 무조건 의는 탈락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하고 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중성모음은 이를 만들었고요. 아래아와 아와 오를 양성모음으로 만들었고 의와 어와 우를 음성모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래아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양성모음은 아하고 오만 있어요. 아하고 오만 있으면 아하고 오로 끝나는 어간 부분이 있으면 양성모음을 선택하세요. 아를 선택하고 그거 이외의 요건 다 모두 다 음성모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를 선택할까 어를 선택할까? 양성모음이죠. 아지. 아는 여기 해당이 되지. 그럼 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가가 되겠죠? 두 개 있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탈락이에요. 모음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아까 써가 됐었지. 그럼 어가 의모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음성모음이니까 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비교해 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서 줄어들면 서서가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니까 어도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어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거는 우탈락은 푸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모음 탈락은 어간하고 어미에서만 일어납니다. 어간하고 어미에서만. 특별한 경우는 여기서 규칙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간하고 어미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어간하고 어미 중에 어간의 마지막이 음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 은은 무조건 탈락해요. 그 다음에 푸다가 나오면 이거는 우탈락이에요. 푸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아하고 오로 끝나는 그 어간을 가지고 있으면 어미는 아가 선택되는 거고 그거 이외엔 다 어미는 어가 선택돼요. 그러면 바뀌기 전과 결합되기 전과 결합된 후에 뭐가 없어졌는지는 아가 없어졌는지 어가 없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음 탈락은 은근히 쉬워요. 모음 탈락은 결합되는 아인지 어인지 판단하는 건 모음 조화 규칙에 의해서 맞추시면 되고 어간의 마지막이 으로 끝나면 으탈락, 어간이 푸다면 우탈락.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자음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 있고 리을 탈락 있고 시옷 탈락 있어요. 이거는 유형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 플러스 삽하면 부삽이 돼요. 그 다음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조 플러스 아 하면 발음은 조아로 발음하죠. 히읗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겠고 그 다음에 밥을 짓다라는 말인데 짓다에다 어가 붙이면 지어가 되죠. 시옷 있었는데 시옷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음군 단수랑 관련돼 가지고 요거 좀 설명을 해줄게요.
많이라는 단어 우리 발음하게 되면 많이로 발음하죠. 근데 이거를 히읗 탈락이라고 그냥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자음군 단수나 규칙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게 맞춰봅시다. 자음군 단수나 이게 안 돼요. 모순이 되는데 이가 전미사예요. 이거는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수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죠. 자음군 단수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 둘 다 살리라는 얘기고 하나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 갖고 하나 넘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만희로 발음하는 걸로 가면 자음군 단수나로 설명하는 거고 만이로 발음하는 걸로 가게 되면 히읗이 그냥 탈락했다라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현실 발음은 이걸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자음군 단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문들 확인하고 비포 애프터만 맞춰주면 뭐가 없어졌는지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만약 자음 탈락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공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를 암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화면 좀 조정을 할게요. 된소리 대기는 공식 5가지 기억합시다. 제일 메인 공식, 예외 없죠?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예사소리를 만나게 되면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돼요. 그래서 국밥 이런 거, 책상, 앞에 기역, 그러면 밥이 밥으로, 상이 쌍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밭, 꽃은 치읓 받침이 있지만 발음하게 되면 디귿으로 가겠죠. 디귿으로 가니까 여기 또 쌍비읍으로 발음해서 꽃밭이 되는 거예요. 밭.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읍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밥상 이것도 밥상으로 발음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앞에 받침이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이죠. 초성, 종성 이렇게 맞췄을 때 받침 보는 거예요. 종성, 초성, 대각선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침과 초성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받침은 기역, 디귿, 비읍을 가지고 있고 된소리 대기니까 된소리가 될 수 있는 녀석 끝, 뜻, 뿌, 쓰, 쯔가 된소리니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조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라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 기역, 디귿, 비읍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 다음 2번 공식과 3번 공식은 어간, 어미 공식이에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데 어간의 마지막 받침 니은, 미음 그리고 기역, 그다음 디귿, 시옷, 지읒이 결합하게 되면 얘네들이 된소리가 나요. 그리고 어간에 리을이 오는 경우 근데 이거는 겹받침일 때만이에요. 하나짜리로 만들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럼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안고 이러면 자 안다, 안고, 안느니까 여기는 안까지가 어간 부분인데 니은 받침을 가지고 있으니 뒤에 오는 예사소리 기역이 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안고가 되겠지. 그죠? 근데 신고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신고하다, 신고하고, 신고하니까 신고하면서 여기까지 안 변하죠. 그러면 마지막 받침은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받침이 없지. 그러면 이거는 신고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죠. 근데 신발을 신고서라고 하면 신발을 신다, 신고, 신으니까 신으면서 하면 신까지 안 변하고 니은 받침 왔으니까 이거는 신고서로 발음하는 거예요. 조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알다라는 말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 다가 결합한 거니까 어간 부분은 여기까지고 여기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을 받침이니까 된소리가 날 가능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갈다라는 거는 리을 받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리을 받침이 하나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갈다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넓다라고 발음하는 거는 리을 받침으로 발음하지만 리을 비읍 겹받침이기 때문에 된소리가 나서 넓다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간의 겹받침, 어간의 니은 미음 받침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 실수, 열정 해가지고 한자어 리을 받침에다가 예사소리 오는 건데 이때 예사소리는 디귿, 시옷, 지읒이에요.
디귿은 갈등을 예로 기억하시면 되고 시옷은 실수를 예로 기억하시고 지읒은 열정을 기억하세요. 이러면 갈등, 실수, 열정, 된소리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판단의 근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단대부고는 요거 찾는 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 단어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는 어미 내부에서 오는 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 모두 다 된소리가 나요. 뭐뭐 할 것이다 하면 할 것이다로 발음이 나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에다가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규칙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요 공식 5개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빈도수가 높은 출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말로 정리할 테니까 암기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요.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있고 뒤에 예사소리가 날 수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뒤에 거를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은 그만 내버려 두고요. 2번 공식과 3번 공식은 어간과 어미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어간과 어미에서 어간의 마지막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로 끝나야 돼요. 근데 리을은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조건이 겹받침일 때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니은하고 미음은 최종 발음이 니은하고 미음으로만 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 발음을 했을 때 어간의 마지막 받침이 니은하고 미음으로 발음하고 리을은 겹받침인 경우라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도 된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기역하고 디귿하고 시옷하고 지읒이에요. 비읍이 빠진 건 비읍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말에 어미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하고 시옷하고 지읒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된소리가 난다. 요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디귿하고 시옷하고 지읒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갈등, 실수, 열정 기억하고요. 결백, 그 다음에 결백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 이걸 기억하세요. 결백 아니죠? 열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관형사형 전상어미나 어미 내부에서 일어나는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 된소리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음 법칙 설명할게요. 두음 법칙은 요거를 기억하셔야겠죠. 두 가지가 있죠. 교체 규칙이 있고요. 탈락 규칙이 있습니다. 교체 규칙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탈락 규칙은 리을이 이응으로 니은이 이응으로 해요. 근데 왜 이응이 되는 게 탈락 규칙이냐?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 규칙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교체죠. 그 다음에 탈락 규칙은 리을이 이응으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게 탈락 규칙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공식을 암기하는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북한의 리시성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 오게 되면 이시성을 갖는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리시성이 이시성이 되는 건 요거는 리을이 이응으로 되는 거니까 탈락 규칙이지. 그러면 탈락 규칙에는 누가 관여를 하는 거냐면 이모음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 규칙은 이모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정리하면 자, 교체 규칙은 이모음이 없는 리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예요. 탈락 규칙은 이모음이 있는 리을 또는 니은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리 자를 때 이발한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글자가 리발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글자에 왔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적용이 돼요. 이 두자는 머리 두자니까. 그래서 이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개념은 한자어의 경우에 한자어 중에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게 리을 받침이에요.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의 일부 발음을 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자어 중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게 리을하고 니은이에요. 그래서 두음 법칙의 대상은 리을 초성과 니은 초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오는 일부 의문을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음 법칙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에서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에 오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한자음이 량심이에요. 한자음에서만 대상이 되니까. 근데 이 량자가 첫 번째 글자에 오기 때문에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탈락이 되는 겁니까? 야가 있잖아, 야. 야는 2 플러스 아예요. 그럼 이게 이모음과 만난 거기 때문에 이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북한의 리시성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 오면 이시성이니까 탈락 규칙으로 가서 양심으로 가는 거죠. 락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자가 첫 번째 글자에 왔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낙원으로 갑니다. 선생님 왜 낙원으로 가요? 리을이 결합했을 때 아모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모음에는 이모음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 규칙으로 가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원래 계집 여자 써서 여자라고 얘기하죠. 자, 여자인데 요 여자도 첫 번째 글자에 두음법칙 대상으로 왔어요. 이렇게 두음법칙 대상으로 오게 되면 교체가 일어날지 탈락이 일어날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여라는 모음은 이 플러스 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탈락이 바로 일어나서 여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력사, 레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올 때 발음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자어는 단어의 첫 번째 쓰일 때에만 적용되고요. 나머지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에 쓰일 때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유형을 보시면 탈락 규칙이 있고요. 탈락 규칙이 있고요. 교체 규칙이 있습니다. 탈락 규칙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모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체 규칙은 이모음을 빠진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락자, 레자. 원래 레일이야. 근데 네일로 바뀌는 이유는 이게 에모음은 이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센 소리 대기는 설명할 게 없죠. 여러분들 쉽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 크, 트, 프, 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거니까 자음이 올 수 있는 위치는 종성과 초성을 보는 거예요. 대각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 하. 기역과 히읗 만났죠? 초성과 종성이 만났으니까 발음은 축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법, 학. 비읍과 히읗 만났으니까 법학이 되겠죠? 피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크트, 프츠로 바뀐다.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았네요. 자, 모음 축약, 반모음 첨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 이렇게 남았는데요. 자, 모음 축약 할게요. 모음 축약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모음과 아모음이 만나면 이중모음 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느 사이에 그러면 어느 사이를 줄여서 어느새 이런 식으로 맞추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거 줄이면 이 애는 이거 줄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중모음이 될 수 있는 걸로 줄어들면 다 모음 축약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모음 축약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휘문고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5 플러스 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와서가 되죠. 그러면 오와 아가 결합해서 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모두 다 하나의 독립된 의문을 이루고 있으니까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기존의 개념으로 축약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와를 자세히 뜯어보면 5 플러스 안데 요 5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완벽한 모음이 아니라 반모음이죠. 오를 살짝 발음하고 아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반모음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단모음이죠. 그러면 단모음은 그대로 있는데 단모음이었던 녀석이 반모음으로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반모음 5가 미안해요. 단모음 5가 반모음 5로 뭐 한다라고 보는 거냐면 교체되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이라서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단모음 5가 플러스 단모음 아예요. 얘가 반모음 오와 단모음 아로 바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모음 아와 단모음 아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바뀐 거니까 이건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선 이 모음 축약을 교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우리나라 말에서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발음하는 걸 조금 꺼리는 현상이 있어요.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발음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탈락을 시키는 경우, 축약을 시키는 경우, 첨가를 시키는 경우. 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A를 하나 없애면 B는 싸울 일이 없겠죠. 또는 B를 하나 없애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쓰어서, 우리가 줄여들면 써서가 되지. 의하고 어가 두 번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땐 발음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될 수 있으면 탈락을 시켜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오 플러스 아서라고 하는 거 와서로 가면 오하고 아가 만나면 싸운다며.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는 걸 꺼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강제로 화해시키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같은 걸로 줄여주면 되는 거니까 오 플러스 아서가 와서가 되는 건 축약을 통해서 강제로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피어 발음할 때 원래는 피어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자, 이렇게 피여로 발음하는 건 P 플러스 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발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반모음 이를 J라고 많이 표시해요. 반모음 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모음 이를 넣었을 땐 이하고 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피여로 발음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문 요걸 기억하세요. 되어, 뛰어, 이요, 아니요, 피어, 기어. 요 네 가지 유형을 외우시고 요 유형에 맞춰가지고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되어 발음하면 요 대어를 발음하기가 어렵죠.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충돌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줄이는 축약을 쓸 수도 있고요. 축약을 쓰게 되면 탈락은 불가능하죠. 탈락을 쓰게 되면 축약이 불가능한 거예요. 축약과 탈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탈락이 되는 단어에선 탈락을 시키고 축약이 되는 단어에선 축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반모음 첨가는 얼마든지 첨가할 수 있겠죠. 중간에 반모음을 넣어가지고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첨가를 통해서 해결을 한 방법이고요. 얘는 축약을 통해서 해결한 방법이에요. 축약을 했으니 탈락은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서 모음과 모음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모음과 모음, 단모음과 단모음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 중간에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충돌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모음을 첨가해가지고 쉽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그래서 발음은 항상 답이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원래 글자대로 발음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허용하는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반모음이라는 개념은 모음과 같은 발음이긴 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음과도 공통점이라 모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자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와 오, 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와 같은 경우에는 오를 재빨리 발음하고 아를 발음하죠. 얘는 살짝 가고 얘는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반모음이에요. 워 같은 경우에도 워를 이걸 발음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메인으로 발음하죠. 이게 반모음입니다. 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아로 발음하죠. 요게 메인이고 요게 반모음이에요. 의 같은 경우에 으 발음하고 이로 마무리하니까 요게 반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모음 잠깐 얹혔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활용, 즉 용언의 어간어미 느낌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니은 첨가 현상은 이것도 받침, 종성을 보시고요. 초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틈이 있어야지 첨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니은 첨가 현상도 보시면 니은 첨가 현상 안 맞죠? 반모음 첨가 맞지? 반모음 첨가 보시면
P 플러스 어간하고 어미로 분석이 될 수 있는 사이가 있어야지 여기 사이에 반모음 2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니은 첨가 현상도 앞에 있는 글자는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글자가 초성이 들어갈 때 이 사이의 경계로 맞춰줄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요 사이에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 플러스 이불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가 쪼개지겠죠. 홑 플러스 이불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맞춰줬다라면, 자, 종성, 초성이랑 맞췄을 때, 종성의 조건은 어려운 게 없어요. 받침이 있으면 돼요. 즉, 자음으로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솜 했을 때 미음으로 끝났죠, 자음. 홑 했을 때 티읕으로 끝났죠,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성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면 요게 초성에 이 야여요이면 초성이 비어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초성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솜 이불에 니불이 되는 거고 홑 니불에 니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홑니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이 첨가된 뒤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홑 니불이 되고 또 비음화 일어나니까 혼 니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경계가 있어야겠죠. 경계가 있어야 그 사이를 비집고 무엇인가가 들어갈 수 있는 첨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건은 경계가 되는 부분의 앞에 글자는 받침이 있어야 되고 뒤에 부분은 초성에 음가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 비어 있는 부분에 초성에 니은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솜니불, 혼니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니랑 아까 우리 확인했었고요. 국민윤리도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급행열차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고요. 식용유, 색연필 많이 나옵니다. 한여름 볼까요? 한 플러스 여름으로 우리 쪼개겠죠. 근데 쪼개는 부분의 경계를 봤을 때 앞에 받침 자음이 채워져 있고 뒤에 이 야여요유 중에 여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초성에 이응에 음가가 비어 있는 거니까 이때 니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색연필은 색 플러스 연필로 분석이 되죠. 자, 앞에 받침 차 있고 뒤에 초성에 니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야여요 중에 여가 왔어요. 받침 있는 조건 성립했고 여가 왔으니까 초성에 니은 들어가서 색 연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역과 니은 만났으니까 비음화 또 일어나겠죠? 최종 발음은 생연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식, 용, 유. 먹을 수 있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식용 플러스 유로 분석하겠죠. 앞에 받침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야여유 중에 유가 왔습니다. 앞에 받침 차 있고 뒤에 유가 왔기 때문에 초성에 니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식용 연음해 주고요. 유. 요게 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요것만 연습하면 끝날 것 같네요. 자, 뭘 보시냐면 능막염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능막염 같은 경우에는 능막 플러스 염이죠. 염이 염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기역 받침 있죠? 앞에 글자의 마지막 받침이 기역이에요. 뒤에는 이 야여요 중에 여가 왔죠. 그러면 니은 첨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늑, 막, 염이 되겠죠. 근데 자, 니은이 맞고 기역 왔으니까 비음화 일어나서 늑, 망, 염이 되겠죠. 기역하고 미음도 비음화 일어나죠. 능, 망, 염이에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있는 예문들 잘 기억해 주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플러스 역이고 울의 리을 받침에 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이 되고 유가 일어나서 서울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첨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비집고 들어가는 틈이 있어야 되니까 형태소가 분석되어야 되고 형태소 분석의 경계에 앞부분은 받침을 보고 뒷부분은 처음 부분을 봐서 앞에 있는 부분은 받침이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초성이 없어야 되는 상태에서 이 야여요가 왔을 때 초성의 니은이 첨가된다. 이런 걸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개념 연습 잘 하시고, 선생님도 진짜 열심히 요거 설명하고서 예문도 정리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준 거니까 개념 요거 참고하고 숙지해서 잘 이해 안 되면 2시간 정도 할당해서 반복해서 좀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그럼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통해서 문제풀이하면 충분히 연습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요거 숙지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시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